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9살 딸을 둔 엄마이자 작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입니다. 늘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에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전 남편 소식을 들었더니 기분이 싱숭생숭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기도 못해서 이곳을 찾게 됐네요. 그의 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전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사실 저는 30이 넘어서까지 변변한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는 노처녀였어요. 아버지가 생활용품 제조 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그 영향으로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공모전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당선되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마케팅 회사까지 차리게 됐죠. 자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요행이 좋게 오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노력한 만큼만 회사가 크다는 거요. 그래서 사업을 막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자리를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직원들을 굶겨 죽일까봐 무서워서 또 죽어라고 일했죠.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니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오죽하면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기도 했어요. 제발 다른 딸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시집가라고 하셔야지요. 평생 이렇게만 하다 혼자 늙어 죽을 거냐고요. 어릴 때는 그런 엄마 이야기가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 놈의 연예인 결혼이니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넘어가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그 외엔 무엇 하나. 제 또래 친구들은 어느새 시집가서 애까지 낳고 알콩달콩 사는데요 말이죠. 뒤늦게 연애를 갖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좋은 남자들은 발빠른 여자들이 귀신처럼 채건다고 하니까 넌 이미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던 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더욱 초조했었죠.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뭔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남자가 있다면 소개 좀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겠다고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후려치는지 아시겠죠. 천년만년 평생 꽃다운 나이일 줄 아냐? 너도 이제 늙었다. 얼른 지금이라도 아무 남자나 잡아서 시집가라 는 소리는 싫었고 이미 결혼한 지인들은 평소에도 쟤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심지어 제보다 10살 많은 이혼 남자를 친구가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과 대형 싸움도 했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운명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죠. 당시 저도 알았어요. 대표가 직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한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시작은 사소했어요.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진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쓱 나타나 자기가 대신 갈아주었어요. 이걸 왜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입가구에 앉았을 남자가 해야 한 거예요. 여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여자로 대접받은 건 그 직원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직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키가 훤하고 얼굴이 반가운 덕분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저는 그걸 오히려 싫어했어요. 겉만 반짝거리는 느낌이랄까요. 30대를 넘긴 들어온 주제에 일에 대한 열정이나 능력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여자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며 저를 향해 웃으며 말한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쳐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자를 너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성에게 면역이 없으니까요. 빠른 맞선을 하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요.
주말마다 선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만난 남자들 중에서는 제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 회사 직원을 생각하게 되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직원을 피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회식에 참석했는데 보통 잘 하지 않았던 회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송년회를 겸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직원이 제 맞은편에 앉게 되었어요. 사장님, 술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데 한 잔 드릴까요? 라며 제가 좋아한다며 술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손은 그 남자를 향해 내밀고 있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잔을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소주 2병이 비워졌더군요. 사장님, 이제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철민 씨도 그만 마시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말렸지만 술이 이상하게 달더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피할 때쯤 그 직원과 철민 씨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사장님, 저희 차가요. 평소라면 그쯤에서 일어섰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래요.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강제 참석은 아니니까 먼저 갈 사람들은 가세요. 우리 사장님 최고. 멋있더군요. 젊은 사람이 큰 손을 나의 어깨에 놓고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다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막차 시간 때문에 여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몇 명의 남직원들과 함께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차리자니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슬슬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을 택시에 태워 하나씩 보내준 후 어느새 철민 씨와 나 둘만 남게 되었어요. 철민 씨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더니 택시를 불러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않더라고요. 못했어요. 대신 못해서요. 로 수정했습니다. 아래는 문장의 다른 부분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이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명성인 남자 힘을 도무지 이겨내 큰 성인 남자의 힘을 전혀 이겨낼 이것 좀 놔봐요. 이것 좀 내려놔 주세요. 제가 3차 가요네 시간에 3차를 어디로 가요? 3차 가자는 시간에 어디로 갈까요? 술집 문 다 닫은 거 안 보여요? 술집 문이 다 닫혀 있는 걸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깜짝 놀랐어요. 다름없는 어버버거리는데 어버버하며 편의점에서 술 사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방을 잡고 음식을 먹으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과 직원이 왜 둘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셔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사장님은 여자고 제가 남자인데 혹시 미치게 하는 애정자가 있어요. 제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철민 씨의 얼굴이 내 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느낄 쯤 크고 큰 입술이 제 입술을 덮은 뒤였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인 키스였어요. 사탕처럼 달콤할 줄 알았는데 알코올 냄새만 많이 났어요. 그래도 호감이 있는 남자와 한 첫 키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불붙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철민 씨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철민 씨를 발견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직원이랑 차다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완전히 미쳤어. 혼자 머리를 쥐어뜯다 일단 옷을 챙겨 입었어요. 우선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막 나가려던 순간 철민 씨가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깨 있었던 건지 얼굴에 잠깐의 기운도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어젯밤 별로였어요. 난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느새 다가온 철민 씨가 저를 끌어안았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입사할 때부터 정일 씨를 좋아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정혜 씨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난민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나는 안 돼, 내가 잘 할게라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젊은 철민 씨가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서로 얼마나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대답을 기다리지 못한 철민 씨가 다시 제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고 또 한 번의 길고 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 맞죠? 이렇게 잠까지 같이 잤는데 내가 책임져야 해요. 알겠죠? 살다 살다 남자에게 책임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나도 모르게 픽 웃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철민 씨가 왜 웃냐면서 내 코를 아프지 않게 살짝 꼬집는군요. 나는 그런 철민 씨에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나는 발표도 상관없지만 정혜 씨가 원한다면 비밀 연애해요. 스릴 있고 좋네요. 그 뒤로 남자친구와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내 연애를 즐겼어요. 칼퇴근만 하던 남자친구는 저를 사귀고 나서 매일 같이 야근만 하는 일이 생겼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이 왜 이렇게 성실해졌느냐고 물어서 축하를 받을 정도였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근태 만점 직원이 될 것 같아 미안해. 늘 회사에서만 데이트해야 해서 미안해. 당신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이해하고 품에 안아줬어요.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저와는 다르게 매사를 느긋하게 여기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곧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는 아니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사고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였죠. 그로 인해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사귄 사이였기 때문에 한계의 달을 맞이하고 있었고 부모님의 결혼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국 1년이 지날 즈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바람이었죠. 아내가 경영하고 계신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하니 기가 빠지는 일입니다. 직원들의 시선과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통을 겪어야 해요. 하지만 사실상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압니다. 약간의 도움만 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요, 어머님. 그의 소망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 풀어줄 테니 말만 해주세요. 하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상의 딸로서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고 싶었지만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고 말했어요. 고민하던 남편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입 의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입 의류 사업을 하겠다 고 말했는데 당신 디자인 전공은 아니었어. 성적 맞춰 대학에 가느라 배운 거잖아. 디자인에 별로 흥미가 없어. 그리고 남자가 디자인을 왜 해? 라고 했어요.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당신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업의 사자도 공부해 본 적 없으면서 무작정 회사를 차리겠다는 남편이 좀 철없게 느껴졌어요. 좀 더 고민해봐. 관심이 많다고 무작정 사업을 했다간 망하기 십상이야라고요. 학원도 좀 다녀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런 건 다 사전에 틈틈이 해놨어. 왜? 나는 당신처럼 사업을 못 할 것 같아.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할 것 같냐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장인 여자친구 밑에서 일하느라 하니 꽤 쌓였나 보다 싶었죠. 결국 얼마 뒤에 남편은 패션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하나를 깨서 그 자금을 대줬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큰 돈을 벌어 저를 호강시켜준다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쳤죠. 그러나 사업이란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겁없이 도전했으니 결과는 참담했죠. 수입한 의류들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 남편의 회사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사업에 소질이 없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독재가 없었거든요. 그저 사장 소리 듣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만 마실 줄 알았죠. 전 남편에게 사업은 그만두고 그냥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디자인 회사로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딱 잘라 대답했더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뭐, 날 때부터 사장이었어? 왜 그렇게 사장에 집착해? 그게 뭐? 별거라고. 당신은 장인어른 덕분에 날 때부터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굽신거리고 비위 맞춘 대가로 고장 몇백만 원 받는 직장인의 기분을 알 리가 있겠어? 알고 보니 남편은 유년 시절 가난에 대한 상처가 꽤 컸어요. 더는 남한테 고개 숙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내 친구 정식이 알지? 프랑스에서 요리 학교 다닌 너. 걔랑 프렌치 레스토랑 차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오너하고 그냥 셰프하고 프렌치 레스토랑. 갑자기가 아니야. 걔 요리 실력 진짜 장난 아니야. 식당만 차려주면 금방 대박 날 거라고 전부터 생각했었다고. 자기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응, 영. 내가 참고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운 친구가 같이 부탁을 하러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돈을 내어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요리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남편은 그 프렌치 레스토랑도 망쳐먹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레스토랑이 인테리어만큼은 제가 도와준 덕분에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권리금으로 몇천 정도를 받아서 손실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스포츠 용품 판매부터 영상 브랜드 마케팅까지 남편은 사업을 2번 더 연달아 말아먹었어요. 마이너스의 손실이 따로 없었어요. 손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은 그냥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단어에도 남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시 거기 들어가느냐고요?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 것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럼 경력을 살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그냥 다음 달부터 출근할게. 그래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진 않았는지도 몰라요. 결국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다시 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원래대로 디자인팀에 넣어주려고 했는데요. 죽어도 싫다고 해서 그냥 행정팀에 자리를 줬죠. 사실 행정팀 직원이라기보다는 남편이 거기서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셈이었죠. 맘에는 차라리 집에서 살림을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좋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집에서 논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것이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도 그걸 잘 알아서 매일 출퇴근만큼은 열심히 했죠. 그런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짠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능력은 없어도 제 하나뿐인 남편인데 다른 남편들처럼 능력 있고 돈을 잘 벌어오진 못해도 저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다정하니까 그게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든 게 제 착각이라는 것도 몰랐던 채 말인데요. 균열의 시작은 제 비서가 가져온 한 장의 종이었어요. 제대로 보니 법인 카드 지출 내역서더군요.
오늘 결제할 날도 아닌데 이걸 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 법인카드는 일일이 제가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게 실은 법인카드 중 하나를 박철민 대리가 본인이 쓸 거라며 무단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팀에서 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사장님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어제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너무 놀랐고 굳어버렸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5성급 호텔, 유명 레스토랑, 백화점, 리조트, 카페 등 온갖 곳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큰 금액을 돈을 사용했더군요. 누가 봐도 혼자서나 남자들끼리 갈 수 있는 곳들이 아니었어요. 문득 남편이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저랑 같이 출근하면 직원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눈치를 살펴 보인다고 해서 외제차를 한 대 뽑아줬거든요. 남편 아님 박 대리가 지금 자리에 있어요. 사무실에 계세요. 불러올까요? 아니요. 됐어요. 오늘 일은 박 대리는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전 비서에게 심신당부한 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를 열었죠. 차 키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망설이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재생되는 질 나쁜 영상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저는 참담한 심정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제 예감은 정확했죠. 영상 속에서 남편은 한 어린 여자를 조수석에 앉혀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한 거죠? 배신감에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오열했죠. 그 후로 사무실로 올라가서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덕분에 내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뿐인 딸만큼 소중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들었죠. 울음을 참고 블랙박스 안에 있는 영상을 USB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어떻게 남은 업무를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차를 타고 회사를 빠져나간 뒤더군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갔어?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은 지키라고 했잖아. 아, 오늘만 좀 일찍 나왔어. 애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려고. 그래. 어디서 우리 지난번에 갔던 와인바 있잖아. 거기 당신 이름 대고 들어가도 되지? 그 회원제라 아무나 못 들어간다며. 바로 초기 오더 해봤어. 그 상간녀와 갈 생각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저를 축하 세우더군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짱이다. 당신은 오늘도 야근이지? 내가 맛있는 그 사람이 사오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집에서 보세요. 사랑해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연애할 때는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주던 남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고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창가 자리에서 남편은 어린 여자와 잔을 부딪히며 스킨십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듯이 남편은 그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소동을 피하려다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더군요. 저 몰래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의 미래 행동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 조용히 해결하자 싶었어요. 이미 떠난 남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아직 남편을 조금은 아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내던 눈빛이나 함께 나누던 진한 스킨십을 상상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되찾기엔 불가능해 보였죠. 일단 며칠간 남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이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여성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남편 앞에서 날치기처럼 막 돼 있던 예뻐도 어린 얼굴을 떠올렸더니 나 자신은 참으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강제로 잠을 청해 두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결국 퇴근한 남편이 씻고 내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를 더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숨을 죽인 채로 있었어요. 남편은 내가 자는 줄 알았는지 더는 말을 걸지 않았고 곧바로 코를 골며 코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의 생일을 입력하니 다행스럽게 바로 열렸어요. 문자로 통해서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자 경악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최근에 바람을 샀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알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저를 늙은 여자로 놀리며 이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면서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혼으로는 마무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한 증거가 담긴 핸드폰 속 내용을 제 핸드폰 카메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촬영한 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이 밝아지자마자 곧바로 은행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도 내 카드를 사용해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베풀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남편이 끌고 나온 차도 중고 매장에 팔았습니다. 점심쯤 되자 시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가, 끝마트에서 결제가 안 돼 뭐라고? 카드사에 전화해주고 일단 돈 50만 원을 보내줄래? 시어머니의 말에 평소라면 어머님의 말을 따르곤 했겠지만 이제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가 정지시켰으니까요. 돈은 안 보내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뭐, 내가 정지시켰다고 왜 제 돈이니까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은 결혼 전에도 제 돈 받아 쓰더니 결혼 후에도 제 돈을 받아 쓰잖아요. 아니, 오히려 재주도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 돈만 다 날려먹었죠. 근데 제가 시가 19절까지 기생하게 둬야 하나요? 뭐, 기생 너 말 다 했냐? 제 막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내더군요. 망할 년, 이렇게 독하니까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살지. 얼마 전에 점쟁이한테 니들 궁합을 봤더니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더라. 우리 철민이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안 그래도 제가 잘난 게 너무 미안해서 헤어져 주려고요. 뭐가 어째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인간한테 너무 아까워서요. 그동안 그냥 부부의 정 하나로 참고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분수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났지 뭐예요. 그동안 제 카드로 매달 몇백씩 긁으면서 호의호식 잘 하셨죠?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때문에 이제 그건 꿈도 못 꾸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도 하기도 전에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회사로 와서 직원들에게 남편 책상을 빼버리라고 했죠. 그 인간은 그 시간까지 출근을 안 했더군요. 박대리 오늘부로 퇴사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따 오면 그냥 쫓아내 버리고요. 알았죠. 직원들에게 신고당부한 뒤 저는 사장실로 올라왔어요. 어느새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죠. 그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경력직을 대규모로 채용 중이었는데 그날 면접을 볼 사람들의 이력서를 확인하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그 중에 남편의 상간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은 분명 와인바에서 본 그 얼굴이네요. 맞았어요. 별 볼 일 없는 학력에 채용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력. 제가 뚫어져라 바라보니 다가온 비서가 제 손에 들린 이력서를 확인하고 황급히 허리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1차로 걸러내야 할 이력서가 섞여 들어갔나 봐요. 이 사람한텐 연락해서 면접 오지 말라고 할게요. 괜찮으니까 그냥 드세요. 여기까지 오라고 불렀는데 일단 면접은 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원한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연일 리는 절대 없을 테고 본처인 저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죠. 다른 면접에 지장이 있을까봐 내연녀는 일부러 제일 마지막 타임에 오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얼마나 놀라서 그랬는지 몰라요. 화려한 화장과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 그리고 높은 가본일 구두와 명품 가방까지. 면접을 할 줄 아니면서 마치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온 것처럼 보이더군요. 게다가 인사는 어디서 허겁지겁 배웠는지 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군요. 예쁘게만 생겨서 그것 말고는 철딱에 빠지고 어린 여자와 바람둥이 남편인지 한심하게 보였어요. 면접 볼거리도 없었고 관련 경력으로는 인턴으로 몇 달만 한 게 전부였으며 실무 경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면접에 불러온 걸까요? 그래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요? 함께 면접을 봤던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직원이 상간녀에게 궁금한 것 다 질문한 것 같네요. 그만 나가보세요. 면접 결과는 이번 주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했죠. 상간녀도 눈치가 있다면 자신이 탈락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입술을 올려 픽 비웃음을 짓더군요. 나를 떨어뜨리면 후회할 텐데. 여긴 사정이 같이 면접을 보지 않나 봐요. 뜬금없는 그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간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망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군요. 내 남자친구는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비말이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오빠는 오지 않고 새로운 재미없는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 우리 사장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용감한 그녀의 말에 모두 놀랐어요. 그러다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님의 남자친구가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장님 성함이 무엇인가요?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상대방의 입에서 내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직원들이 한꺼번에 놀라면서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에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남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회사 대표라고 거짓말했던 것이었죠. 상간녀는 그런 남편과 연애놀이를 하고 싶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회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회사 사장 여자친구라니까 질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철민 오빠를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제 눈치를 살피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사장님은 여기 계신 분이에요. 한정희 사장님입니다. 상간녀는 놀라며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여자가 여기 사장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우리 철민 오빠는? 박철민 씨는 사실 있지만 단순히 한 직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한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이야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인을 닥쳐버리고 단호하게 대면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삼자대면을 제안했죠.
누가 박철민 대리를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아무래도 책상이 사라져서 복도가 난리라고 합니다. 내 말에 한 직원이 달려나가더니 곧이어 모르는 남자가 면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 자리는 왜 비웠지? 그리고 내 차를 네가 타고 나가 버렸잖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게 화를 내던 남편은 상간녀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내가 여긴 어떻게 오빠? 난 그냥 오빠 놀래켜주려고 온 건데 상간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슬그머니 제 쪽으로 눈알을 돌리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두년놈다 파랗게 질려 벌벌 떠는 꼴이 아주 볼만했어요. 전 남편을 향해 지금 이 여자가 여기 회사 사장이 박철민이고 자기 남친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설명해 보세요. 박철민 대리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선 공식적인 호칭을 써달라고 했을 텐데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오해인가요? 이것이 회사 명예훼손에 이르는 사기죄까지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대답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해당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 여자가 혼자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오빠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내 여자친구가 기가 막힌다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오빠 앞에서 지금 당장 나를 내치는 거야? 내가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오빠가 먼저 내게 회사 대표로 다가왔으니 착취하려 했었잖아. 난 일반적인 남자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회사 대표라고 했어. 연 매출만 수십억이고 오빠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 사기를 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것이죠. 왔다가 꿀만 우습게 되었잖아. 야, 조용히 좀 해. 언제 널 꼬셨냐? 여보, 아니야. 이 여자 말 믿지 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유부남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작업 걸려 해. 연락처 다 차단하고 말도 안 섞은 지 오래야. 남편은 다가와 허둥지둥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간녀가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이혼할 거라고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고 할 때 나쁜 놈이라고 한 적이 있었나. 상간녀는 그대로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순순히 보낼 생각이 없던 전 그런 상간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리했어요. 정리한 다음 가야죠. 정리가 뭔가요? 지금 입고 계신 옷, 가방, 귀걸이, 구두는 전부 다이 모습인데 다이가 산 거라서요. 이제 알았어요. 회사 대표는 당신이 붙어먹은 남편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다 두고 가라고 했어요. 횡령죄 가담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이내 이를 악물고 가방이랑 귀걸이를 벗고 있던 구두를 넘겨주었어요. 됐어요. 옷은요. 그 원피스는 지난달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산 새 제품 같은데요. 명세서를 모두 확인했으니까 잡힐 생각 말고요. 여기서 어떻게 옷을 벗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남의 옷을 훔쳐 입을 때는 그 정도 준비를 해둬야죠. 옷을 벗지 않을 거라면 지금 경찰서에 가든가요? 상황녀를 우습게 대우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살기 바라며 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길을 보냈지만 속수무책인 남편은 그 눈길을 피하려 했어요. 마침내 그 상황녀는 우리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원피스를 벗어버렸어요. 다행히 그녀는 슬립을 입고 있었네요. 이제 됐죠.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물건들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한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전부 보내세요. 간통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니까 미리 변호사 선임해 두시고요. 당시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제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거란 말에 그제야 겁이 났는지 상간녀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더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용서해주세요. 저 가진 거 쥐뿔도 없고 아직 취직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네. 사과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이 왜 있겠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괜한 힘쓰지 말고 나가보세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말한 것은 새끼가 먼저 꼬인다는 얘긴데요. 처음에 전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자기가 금방 이혼할 거라고 하더니 아무 문제 없다며 유혹해서 제가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 회사 사장이라며 마누라가 오로지 집안 살림만 하고 능력 따위 없어서 난 내게 꼬부쳐서 기생충이라며 그런다고요. 그런데 기생충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잖아요. 갑자기 그 놈들끼리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싫어서요. 직원에게 경비원을 불러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호출을 받아왔던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로 그런 애랑 아무것도 안 했어. 옷을 벗고 달려들어도 꼬시려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 진짜야.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을 뻗어 머리를 쳤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두 팔을 꽉 잡힌 채 남편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밖에 없어. 그래, 나밖에 없었겠지. 너 같이 쥐뿔도. 사내가 없는 놈 남편과 일을 합시다가 사업을 차리겠죠. 다 망치면서도 회사의 자리를 보전해주고 놀고 먹이게 했습니다. 심지어 내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건 알겠지요. 그럼 주제를 알고 개처럼 슬슬 기어도 모자랄 판에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하하호호 붙어 먹었어요. 대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야, 너 아니었으면 진작 잘렸을 거야. 회사에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서 대필 없이 사기를 치고 다니냐? 여보,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제발 믿어줘. 그래, 진짠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확인해 볼게. 너도 간통죄랑 이혼소송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변경이 있었다. 돈이 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남편의 짓거림을 무시하고 경비원들에게 눈짓했어요. 눈치 빠른 경비원들이 상품녀와 남편을 끌고 나갔고 결국 회사가 조용해졌어요. 집안 문제로 인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모두 일찍 퇴근하세요. 직원들에게 최대한 인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 현관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괜찮은 척을 해서인지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며칠 동안 알아두었던 것 같아요.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지자마자 바로 가정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꽤 큰 돈이 나갔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어요. 그 쓰레기 같은 두년놈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한동안 회사 일과 재판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질이 열렬한 그 과정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법원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줬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렸어요.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그 지겨운 악연을 끝낼 수 있었어요. 상간녀에게도 악착같이 소송을 걸어 빨간 줄을 긋고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상간녀와 그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까지 받았으니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부모님께서 농사짓던 땅을 팔아 위자료를 마련한 모양이라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을 텐데 딸이 잘못 키운 값어치를 치르게 된 것으로 생각해요.
살던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상간 여자는 결국 워홀 비자를 받아 해외로 도망쳐 나갔다고 하더군요. 머리라면 다시는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겠죠. 상간 여자는 스타일리시하게 마무리한 반면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저를 괴롭혀왔어요. 밤낮으로 연락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집과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렸죠.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며 포기하지 못겠다는 소리를 했대요. 좋은 사람으로 많이 도와주던 호구가 없어져 돈을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주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시가 식구들까지 마음을 돌려달라고 자꾸만 매달리는 통에 결국 연락처도 바꿨고요. 회사며 집도 전부 옮겨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속 연락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란 협박도 슬쩍 흘렀었죠. 그 뒤로 쭉 전 남편 소식도 모른 채 살았는데요. 오늘 우연히 겹치게 된 통에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해도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 잘 살고 있길 못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하다더군요. 역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게 맞나 봅니다.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면 재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해요. 저는 그 인간을 만나서 얻은 게요. 그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전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어 인간 불신증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심리상담을 받아 많이 나아졌어요. 그 후로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쁜 딸을 얻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며 일과 가정을 동시에 잘 해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요. 때로는 딸의 학교 행사도 제가 일하라고 하고 대신 다녀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 미뤄두었던 일이 있으면 다음날 철야까지 하더라도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남편과는 다른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에 매혹되었던 것 같아요. 쓰지 않아도 되는 고난한 실패를 겪은 후 이제야 제대로 된 남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곧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둘이만의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둘 다 따로 쉬는 시간이 없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녀오기를 희망해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를 위해 전 남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